네, 이번 시간은 AWS에서 최근에 발표한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VPC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트랜지티브 라우팅에 대한 어떤 특징, 뭐 내가 가진 인터페이스나 뭐 이제 목적지나 소스가 내가 가진 네트워크가 아니면 통신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제 인접한 넥스톱과만 그 해당 VPC가 통신이 가능한 형태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링크를 다른 VPC들이 나를 경유해서 사용하지는 못하는 어떤 트랜지티브 라우팅에 대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특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트랜짓 VPC를 썼죠. 왜냐면 그렇게 구성을 안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VPC 피어링 같은 경우도 풀메쉬로 통신을 시켜야 되고, 뭐 통신할 거 안 할 걸 다 고려해서 피어링을 맺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라우팅 테이블도 복잡해지고, 뭐 그런 이제 복잡성과 비용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트랜짓 VPC를 구성해서 거기에 센터 허브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 VPN 장비를 놓고, 나머지 스포크 역할을 하고 있는 VPC들의 IPsec 터널링을 통해서 연동을 하고, 그 허브 VPN을 통해서 온프라미스라든지 다른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크와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사설망을 확장하는 형태로 구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트랜짓 VPC도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자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의 특성, 이중화, 가용성,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니즈들 때문에 이제 AWS가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그 트랜짓 VPC 입장에서 보면 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VPN의 라우터 역할을 대신하는 이제 서비스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AWS가 가지고 있는 뭐 네트워크 관점에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라고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대한 특징과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셔야지만 전체 VPC들을 구성하거나 이런 아키텍처링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트랜짓 이제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이제 중앙에 그런 허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적으로 퍼포먼스가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AWS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 플레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된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성능적으로 뭔가 뛰어나다, 네트워크적인 성능에서 뭔가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라는 서비스가 뭐가 있었죠? NLB 나왔죠. 이것도 NAT 게이트웨이, 뭐 EFS, 뭐 이런 서비스들이 다 AWS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플레인이라는 서비스를, 뭐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적으로 특이사항들, 이런 서비스도 다 마찬가지였죠. 인터페이스,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상의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나의 네트워크에 하나의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지별로 하나의 뭐 ENI를 점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AWS 같은 경우는 에이지별로 네트워크가 다 다르니까요. 서브넷 네트워크가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리지널 라우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리준의 중앙 라우터 역할, 허브 역할을 하고 수 있는 라우터 역할을 하고 나한테 다 붙여. 모든 VPC,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 네트워크 나한테 다 붙이면 돼 라는 개념의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장성이나 이런 뭐 수천 개의 VPC까지 제공이 다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어카운트도 기능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VPC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가 어떤 서비스 목적으로 제공하는 VPC랑도 연동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고객이 가지고 있는 VPC들이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끔 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우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라우팅
특징이 뭐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나한테 연결된 모든 VPC라든지 온프라미스에서 오는 트래픽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어디로 갈지를 상호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세그먼트 시킨다. 뭐 네트워크 하는 입장에서는 가상 라우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VPC 별로 아니면 여러 개의 VPC는 쉐어를 해서 그리고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들어오는 네트워크들 VPN이라든지 DX까지 구분을 해서 내가 원하는 애들만 어디로 통신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끔 라우팅 테이블을 여러 개를 가지고 묶어줄 수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VPC 특정 VPC들은 어디는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어디는 통신이 안 되게끔 하든지 뭐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라우팅을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 뭐 다른 표현으로는 아이솔레이트 시킬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어디다 갖다 쓰냐? 뭐 트랜짓 VPC와 비슷할 것 같아요. 용도는 뭐 이제 이런 VPC들, 내가 가지고 있는 VPC들에 대한 쉐어드 서비스 역할, 이 쉐어드 서비스에 주로 들어가는 게 뭐 모니터링, 매니지먼트 트래픽들, 그 다음에 어떤 인증이나 보안적인 관점에서 떨궈야 되는 로그들, 뭐 이런 관점의 서비스들을 묶어놓고 다수의 VPC들이 해당 VPC를 통해서 쉐어드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경로를 제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보안적인 특성에 따라서 인라인 형태로 지나다니는 트래픽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뭐 인터넷 나가는 트래픽은 여기를 꼭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라우팅으로 핸들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오는 트래픽은 어디를 통해서 아웃바운드 인터넷 나갈 때는 또 NAT 게이트웨이나 이런 전용 인터넷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아웃바운드 VPC를 만들어서 걔를 통해서 인터넷을 나갈 수 있게 뭐 이렇게 구성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이제 나오고 나서는 지금 아마 필드에서는 어떻게 사용할지 뭐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고요. 기존에 뭐 트랜짓 VPC를 통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게 더 나을지, 뭐 비용적으로나 설계적으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뭐 그리고 신규로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 특성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뭐 구성을 하실 때 그냥 만들어서 구성을 하시면 나중에 관리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아요. 라우팅 테이블이 무한정 또 늘어나면 이에 대한 관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 VPC에 대한 용도들을 좀 구분을 하시고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서 보안적으로 요구사항을 좀 미트를 시키던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이제 확장이 됐을 때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초기에 좀 설계를 하신 다음에 구성을 하시는 게 추후에 운영하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뭐 이런 특징들이 좀 보입니다. 라우팅 테이블 관리가 조금 핵심일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라우팅 같은 경우는 이제 VPC와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과는 이제 뭐 받을 때 API 기반으로 전달을 받고 스태틱으로 다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정보, 디폴트 정보를 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옵션으로 제공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수의 VPC 놓고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 가지고 통신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 쪽은 연동이 됐을 때, 그리고 VPN 같은 경우는 이 멀티패스를 묶어주는 형태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묶어준다는 게 이제 다수의 터널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연동하는 기술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규모나 성능 관점에서도 VPN을 통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챕터 2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기존의 VPC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이제 하이브리드로 온프라미스에 있는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VPN, 그 다음에 다이렉트 커넥트 전용선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부속 서비스들, 그다음에 트랜짓에 대한 속성 값들 극복하는 방법과 최근에 나온 트랜짓 게이트웨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